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눌리고 있다가 조금 반등을 좀 해주긴 했는데 아직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었던 그 시가 부분까지 지금 가지를 못했습니다. 좀 불안감이 여전히 있죠. 특히나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된 다음부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 빌어먹을 놈이라고 조금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삼성전자랑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3% 4% 5%씩 자꾸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한다라는 게 있을 때 딱 맞춰 가지고 내놔야, 이게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내주기를 바라는데, 카더라 통신이라든지 뭐 찌라시로는 SK 하이닉스에서도 엄청난 주주 환원에 대해서 뭐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나오는데 딱히 뉴스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돌려야 되는 그런 순간, 그리고 지금 거의 박스권이라고 제가 예상했었던 그 부분에 하단 부분 근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처, 좀 있으면 근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 구간이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국제 이슈, 즉 일정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는 솔직히 박스권이라고 보는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일정을 어떤 식으로 시장이 소화를 하느냐,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타점 신호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제가 매수와 매도를 둘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짧게라도 매도 타이밍을 잘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타점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욕심내도 될 만한 그런 타점의 정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분석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두 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 수요일 날 저녁 9시 30분에 CPI 지수라는 게 발표가 나옵니다. 사실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실 때 이미 발표가 나와서 시장이 막 미친 듯이 움직이면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화요일 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CPI 지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것만 나왔었는데 근원 CPI라는 것도 같이 나오면서, 요거는 FOMC, 즉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애들이, 연준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9월 달에 있을 FOMC에서 상당히 높게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 보니까 이번 CPI 지표가 조금 시장의 방향성을 위아래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HBM4에 대한 악재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찌라시 등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별다른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스닥 선물 지표를 본다 그랬을 때 지금 매물대에서 딱 멈춰 있는 모습이 나스닥도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치 보고 있다고 했을 때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떨어지겠죠. 저항선을 돌파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당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다 그랬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면서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7월 달에 나오는 CPI, 즉 이번에 나오는 CPI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게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따라서 7월 달에 나왔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6월 달에 나왔던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원유 선물 차트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원유가 지금 6월 달에 떨어지고 있었다 보니까 7월 달에 나왔던 6월 달의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와 하고 올라갔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7월 달에 얘가 지금 올라갔었잖아요, 원유가. 그래서 이게 지금 8월 달에 발표되는 거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아니면 위로 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원유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더 커졌다라고 하면서 지수를 눌러버릴지, 그건 일단 까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좀 우리가 염려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외인들이 자꾸 매도를 하고 자빠져 있는 게, 이게 주주 환원 때문도 있기는 있지만요, 사실 한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날 우리나라 증시에도 뉴스가 떴었는데, 이렇게 창신 메모리가
MSCI 지수에 편입을 한다고 했어요. 얘네가 발표를 하는 게 원래 13일 목요일에 오전 6시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벌써 뭐야 편입이 됐네? 라고 이제 본 거죠. 자, 근데 이게 편입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가? 중요합니다. 외인들의 수급을 볼 때는. 자, 보세요. 창신 메모리가 지금 MSCI 지수라고 했었을 때 모건 스탠리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별개 개별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상장을 7월 27일 날 했단 말입니다. 근데 7월 27일 날 했는데 얘네가 시가총액 1등을 달성했어요. 중국 쪽에서.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얘네가 사고 팔 수 있는 유통하는 물량이 6.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주식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480%까지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등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래나 저래나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얘네가 발표하게 될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CXMT가 차지한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분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의 매도가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팩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MSCI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요걸 보시면은 얘네가 보시다시피 지금 타이완하고 대만이죠. 그리고 중국, 한국하고 있었을 때 지금 포트폴리오가 26, 21, 20포인트 이 정도로 퍼센트로 따지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탑 10만 볼게요. 탑 10만 봤을 때 타이완이 15%다 보니까 대만이 제일 높은 거고 삼성전자 7.52 그리고 SK하이닉스 5.5 그다음에 텐센트가 3%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제 CXMT가 1.5에서 한 2%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일부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CXMT를 매수를 했겠죠. 자,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쪽에 그리고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과 ADR 지금 상장했던 게 지금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놓고 MSCI 관련돼서 포트폴리오를 앞둔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보시는 게 7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3일이 되면은 저 비중이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어떻게든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딱 뇌리를 스치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8월 13일 날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CXMT의 매집이 끝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텐센트나 다른 애들의 매도세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요 매도세가 100%다 그것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MSCI 관련된 내용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 그러면 좀 더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환율도 나쁘지 않은 상태 즉 1500원대 초반으로 봤을 땐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는 건 좀 분명합니다. 일단 박스권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하단 부분까지 온다 그러면 사실 긴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타점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SK하이닉스 주주분들께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상한가 이후로 실망감을 안겨주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올려드려도 이렇게 뭔가 반응이 좀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약간 종목에 열리지 않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그래야 SK하이닉스 올라갈 때쯤 난 그때부터 다시 볼래라고 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지금 영상을 눌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과 주식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꾸준히 영상 시청하시고 중간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타점의 신호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홀딩을 해서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랬을 때 내 매수가 위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다시 잡는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셨을 때 문자 한 통만 띡 보내면 되는 거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멤버십 가입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없습니다. 그냥 채널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은 더 많이 제 영상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 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더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본다 그랬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얘도 이동평균선 못 뚫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그래도 박스권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 키옥시아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약간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 흐름 자체가 저렇게 간다고 했을 때 혼자 튕겨져 나가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뭔가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글로벌 탑 20, 20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올라온 게 아니다 이겁니다. 솔직히 창신 메모리도 이제 시가총액이 700조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6.7% 그 유통 가능 물량으로 고의로 끌어올린 것 뻔히 보이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 비율이 지금 50%가 넘어가니까, 아무리 지배 구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이크론이랑 차이가 있다라고 멀티플에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으로서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위협을 한다 그러면 걱정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렵네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그리고 이벤트,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외신 뉴스 같은 경우에도 MSCI 관련된 내용, 그것도 누가 알려줘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솔직히 다 체크하고 다 이제 분석을 끝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뉴스로 저런 거는 얘기 안 해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